지금부터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거기에 필요한, 왜냐면 이 경우의 수나 순열 조합이 잘 생각해 봐봐.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도 어떻게 또 꾸역꾸역 푸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정답이겠지? 생각했지만 막상 채점해보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감으로 때려 맞추면서 풀 수 있는 단원이 아니란 소린 거죠. 맞죠? 대단한 응용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 하나만 바꿔도 정답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하에 하기는 하되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나름의 이제 조금 원칙이 있으시면 조금 그게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경우의 수를 잘 하려면 분류의 기준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분류의 기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읽다 보면 되게 직접적인 경우가 있고 간접적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우는 조금 더 쉽겠지, 체감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주사위를 2번 던졌다. 이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일 때. 맞아요? 조금 더 쉽게 내면 두 눈의 수의 합이 6일 때. 그럼 좀 심플하지? 두 개를 더해서 6이 돼야 되니까 1, 5, 2, 4, 3, 3 이렇게 쓰잖아요. 분류의 기준이 직접적으로 나왔으니 거기에 따라서 경우를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일 때 그러면 A 더하기 B가 1일 때는 못 구하겠지만 어쨌든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11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경우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안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명확한 분류의 기준을 찾으려고 해야 누락이 없이 일단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74번 문제를 볼게요. 이 74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선생님이 얘기할 거예요. 이건 참고사항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너네가 아는 거야. 선생님도 한번 얘기했던 거고. 만약에 시험을 봤어. 평균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보통 평균을 구할 때 총합을 과목수, 즉 그 과목수를 선생님이 항수라고 할게. 항수로 나누어서 뭐를 찾죠? 평균을 찾죠. 그럼 반대로 내가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합을 구하여라 라고 물으면 합은 평균 곱하기 뭐를 해주면 돼요? 항수를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1, 2, 3, 4, 5, 6, 7 이놈을 더하래. 그럼 당연히 그냥 3, 6, 10, 15, 21, 28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냥 선생님 규칙을 확인해 보면 첫째 항과 끝항 일정한 간격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얘네들의 합도 8, 얘네들의 합도 8, 얘네들의 합도 8. 그럼 가운데 건 뭐야? 두 수를 더하고 나누기 2한 평균 4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하고 나누기 2에서 평균을 만들어주고 그 평균이 전체 항수 7개가 존재한다 라고 하시면 깔끔하게 28 이렇게 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너네가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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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이 50개니까 5050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된 단서가 뭐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쓰여져 있으면 다시요 뭐라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쓰여져 있으면 걔네들에 대한 합이 또 역시 뭐 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지. 맞지? 자, 이 단서를 알고 있어야 문제에서 말하는 의미를 한 줄로 딱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74번. 1부터 20까지의 수가 적혀있는 2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근데 이때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고 그 3개의 구슬을 살펴봤더니 두 구슬에 적혀있는 두 수의 평균과 나머지 한 구슬에 적혀있는 수가 어떻다? 같아지도록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상황이잖아? 74번 얘기하는 거야. 공을 3개를 뽑았는데 세 수 중 두 수, 얘하고 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수의 평균과 이놈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결국엔 이 세 수는 반드시 일정한 간격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했니 안 했니? 이 세 수는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구나. 나중에 뭐 대수를 배우면 이걸 등차수열이라고 배우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런 걸 모르더라도 세수를 골랐는데 일정한 간격.
예를 들어 1차이다 그럼 1, 2, 3. 이해돼요? 2차이다 그러면 5, 7, 9 이런 거죠. 이해되지? 5차이다 그러면 5, 10, 15 이렇게 되어 있어야 세 수에서 두 수의 평균이 나머지 한 놈과 뭐 한 거야? 같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거기다 밑줄 치고 써놔야죠. 그럼 두 수의 평균과 나머지 한 구슬에 적혀있는 수가 같아지도록 거기다 밑줄 치시고 뭐라고 쓰는 거야? 간격 동일. 간격이 똑같다. 그럼 지금부터 간격이 똑같도록 세 수를 고르는 방법의 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분류의 기준을 뭐로 삼는다? 간격으로 삼겠다. 그 간격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맞지? 분류의 기준이 나왔어. 나는 지금부터 간격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그 간격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최대 간격은 1부터 20까지 중 3개의 수를 골랐는데 간격이 가장 크고 싶어. 만약에 최대 뭐 예를 들어 뭐 10이야 이러면 1, 그 다음 10 더하면 11, 그 다음은 21이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끝수가 20이니까. 그럼 최대 간격은 어디까지란 얘기니? 9까지란 얘기죠. 1, 10, 19. 이해되죠? 이런 방식이란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간격이 1인 세 수를 고를 거야. 몇 개나 되는지 세야겠어. 자, 어떻게 셀까? 본다. 간격이 1인 거. 요렇게 3개 고르면 되죠. 1, 2, 3. 그 다음 한 칸씩 밀어. 2, 3, 4. 이것도 되잖아. 2개, 3개. 이렇게 3개 시작하겠지? 그럼 여기까지 몇 개나 되지? 라고 살펴보면 어떻게 세느냐? 1, 2, 3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개라고 세지는 거잖아요. 1, 2, 3. 3이라는 숫자가 딱 끊어질 때 한 개라고 셀 거고 하나씩 밀리다가 맨 마지막에 18, 19, 20 하면서 끝날 거 아니냐고. 그럼 3부터 20까지란 얘기니 몇 개인 거예요? 18개겠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간격 세는 것도 혹시나 해서 지금 다 알려주는 거야. 융통성 있게 세는 방법을. 그럼 그 다음 간격이 이번엔 2짜리인 건 몇 개나 될까 볼까? 간격이 2다. 그러면 1, 3, 5. 이게 첫 수겠죠. 맞아요? 1, 3, 5 하고 한 개 셌지. 그럼 그 다음부터 한 칸씩 밀어서 2, 4, 6. 그 다음 뭐야? 3, 5, 7. 이렇게 하나씩 밀어질 거 아니야. 그럼 5부터 세서 마지막 20으로 끝날 때까지겠지. 이해됐니? 그럼 20까지 중에 4를 뺐으니까 몇 개? 16개. 이해되나요?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규칙이. 하나만 더 해봐. 이번엔 간격이 3이야. 간격이 3. 그럼 1, 4, 7일 때 처음으로 한 개 하고 세지겠죠? 맞아요? 그럼 7부터 20까지를 세면 되니까 20에서 6을 빼면 몇 개인 거예요? 14개인 거죠. 규칙 이해했어요? 지금 2개씩 줄어들고 있지? 그럼 9일 때는 몇 개겠어? 간격이 9다 그럼 몇 개야? 1, 10, 19 하나 밀면 2, 11, 20이겠지. 몇 개? 2개. 이해했니? 그래서 나보고 이거 싹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더하면 간격이 동일한 세 수를 고르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더할 때도 선생님 알려줬네. 더할 때도 뭐야? 일정한 간격이지 이것도. 이거 자체도 일정한 간격이지. 그럼 더할 때 합 어떻게 구해? 첫째 항과 끝항.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하여 나누기 2에서 평균을 만들고 항수 1부터 9까지 9개니까 곱하기 9를 하시면 정답. 이해되시죠? 그래서 90개. 나 지금 되게 꼼꼼하게 설명했다. 알았죠? 배경 지식을 정확하게 쌓아야 써먹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75번. 사실 75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요. 자, 75번 문제를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정육면체가 이렇게 하나 있고 문제에서 3개의 경우의 수를 물어봐요. A도 물어보고 B도 물어보고 C도 물어보죠. 근데 A가 뭔가 하고 봤더니 잘 봐. 지금부터 이 정육면체 8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 건데 A, 모서리 몇 개를 공유하는? 2개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모서리 1개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 몇 개냐? 모서리를 하나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됐어요? 시작해요. 자, 모서리 2개를 공유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서리 2개를 내가 예를 들어 요 놈하고 골랐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또 내가 모서리를 얘하고 얘로 골랐어요. 그럼 요런 거 말하는 거죠? 또 모서리를 뭐 얘랑 얘로 골랐어요. 이거 말하는 거죠? 동등한 규칙이 뭐예요? 동일 평면상에 있는 거지. 맞니? 모서리 두 개를 공유하니까 무조건 한 평면 위에 있지? 맞아요. 그러면 한 평면당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봐요. 내가 대각선을 딱 긋는 순간 삼각형 두 개 나오지? 반대로 또 대각선 긋는 순간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나오겠지. 그럼 한 평면당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몇 개? 4개. 근데 면은 몇 개니까? 정육면체라서 면이 몇 개야? 6개. 끝. 그러면 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모서리 두 개를 공유한다? 선분 두 개를 공유한다? 동일 평면상이구나. 이런 걸 메모해야지. 내 말 이해됐지? 두 번째. 이번에는 한 모서리를 공유한다 그랬죠? 한 모서리. 제가 또 그려볼게요. 한 모서리만 공유해야 된다? 그럼 그건 어떤 상황일까? 예를 들어보자. 한 모서리를 내가 얘로 골랐어. 한 모서리만 공유해야 되니까 이제 동일평면상에서는 점을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동일평면상이 윗면, 여기 옆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모서리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위에 있는 거 안 돼. 옆에 있는 거 안 돼. 그럼 남은 점은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하나. 맞니? 또 요렇게 하나. 몇 개 나와? 2개 나오네. 한 모서리당 몇 개의 삼각형이 나와? 2개의 삼각형이 나와. 근데 모서리 몇 개지? 12개지. 끝.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림 또 그릴까요? 또 그려요. 저는 친절하니까요. 자, 하나 또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점 하나를 골라볼까요? 점 하나를 골라서 아무거나 너네가 아무거나 했어. 모서리 안 만들고 삼각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런 상태로 안 고르니까 대각선으로 고르면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고르면은 한 모서리도 공유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삼각형 한 변을 찾을 때도 다 모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대각선만 고르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이 대각선 하나를 골랐을 때 앞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럼 뒤쪽, 여기 뒤에도 점 하나 있잖아요, 그쵸? 여기로도 요렇게 몇 개 나와? 2개 나오네. 자, 그러면 한 대각선당 몇 개의 삼각형이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그럼 대각선은 총 몇 개 그릴 수 있나요? 한 면당 대각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2개. 됐죠? 그 다음 면이 몇 개? 6개 곱하기 6. 문제는 이대로 정답 쓰면 나가. 이대로 정답 쓰면 틀려. 왜 틀리겠니? 이 대각선을 골랐을 때도 요 삼각형이 포함됐을 거고, 요 대각선을 골랐을 때도 이 삼각형을 또 셌을 거고, 이 대각선을 골랐을 때도 이 삼각형을 또 셌을 거 아니야. 그럼 3번씩 겹치게끔 세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했어야 돼? 3분의 1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정리정돈을 할 수 있지. 나름대로 구분을 잘 지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본다 생각하면 된다. 됐지? 76번. 내가 뭐로 분류의 기준을 찾는지 또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삼각형 그리고 3개의 정사각형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맞아요? 그런 다음 이 도형에다가 1, 2, 3, 4, 5, 6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의 숫자를 택한 다음 여기에다 집어넣겠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집어넣겠대요. 규칙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작다. 여기에 적혀있는 수보다 여기에 적혀있는 수가 더 작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중복을 허락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 1이 왔다. 그럼 1보다 작은 수가 있어? 없지. 그럼 안 되네. 여기에 2가 왔다. 그러면 1만 올 수 있겠지? 그런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변을 공유하는 정사각형 거기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이렇게 옆에 있는 숫자들이 똑같은 숫자가 쓰여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2일 때도 안 되겠네. 왜? 2보다 작은 수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으니까 111을 못 쓸 거 아니니.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뭐부터? 3부터. 자, 분류 기준 나온 거죠? 여기에 삼각형에 3 쓸 때, 4 쓸 때, 5 쓸 때, 6 쓸 때. 끝났지? 4가지 경우만 따지면 되는 거야. 자, 3이 왔습니다. 여기에 3이 왔어요. 규칙은 3보다 작은 수 1, 2만 가지고 여기에다 쓸 거고 옆에는 똑같은 수를 쓸 수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밑에다 배치하겠니? 1, 2, 1. 맞죠? 또는 2, 1, 2. 몇 가지? 2가지네. 괜찮지? 그럼 그 다음 거. 여기에 4가 왔어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1, 2, 3이지. 그럼 1, 2, 3 3개 중에 누구 먼저 배열해야 될까? 누구 먼저? 가운데 걸 기준으로 양쪽은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가운데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가 몇 가지인 거예요? 3가지인 거죠? 3가지? 그럼 양쪽에는 그 숫자만 아닌 놈만 오면 되는 거니까 3가지 중에 여기에 사용한 숫자 하나 빼고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2가지? 여기도 몇 가지? 2가지. 그럼 3 곱하기 2의 제곱. 또 마찬가지 5일 때요. 여기에 5가 왔어요. 그럼 5보다 작은 수는 1, 2, 3, 4. 1, 2, 3, 4. 그럼 가운데에다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거 빼고 양쪽에 쓸 수 있는 거 각각 3가지, 3가지. 3의 제곱. 이제 규칙이 나온 거지. 이해되지? 그럼 얘도 또 마찬가지. 가운데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1, 2, 3, 4, 5니까 양쪽에는 5 여기다 쓴 거 빼고 몇 가지 남았어? 4가지. 4의 제곱. 이거 다 더하시면 뭐예요? 정답인 거죠. 이해하셨죠? 대단히 어렵지 않았다. 자, 77번. 자, 이 문제 잘 봐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설명할 겁니다. 77번 같은 문제가 도로망 문제잖아, 얘들아. 맞아? 일단 기본부터 볼 거니까 잘 봐. 연습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부터 경우의 수 계산을 할 때 더하기 계산을 할 때가 있고 곱하기 계산을 할 때가 있죠? 맞아요? 곱하기 계산을 할 때는 언제 해요? 동시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연달아. 연달아가 뭐야? 연속적으로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 문맥상 그리고 이고의 의미가 들어갈 때. 그럴 때 곱하기 계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졌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6가지 곱해서 몇 가지? 12가지 이러잖아. 맞지? 그러니까 동시에 연달아 이거 하고 이거 할 거야. 이럴 때도 다 뭐 하는 거야? 곱하기 계산이지. 그럼 더하기 계산할 때는 언제니?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또는 뭐뭐 이거나겠죠? 이거 또는 이거나 이거. 단 이거 할 땐 주의사항이 있어. 겁나게 중요한 거다.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예를 들어서 A 또는 B라고 나오면 A 사건의 경우 더하기 B 사건의 경우를 한 다음 둘한테서 동시에 써진 거는 겹치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야? 빼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겹치는 거. 이해하시죠? 애들이 이거 생각 안 하고 A하고 B하고 더해서만 자기도 모르게 쑥 하고 정답 쓰고 아이고 실수했어요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이나 뭐뭐 이거나가 보이면 둘 다 동시에 겹치는 거 없나 하고 살펴서 아무도 힌트 안 줘도 반드시 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또는과 이거나라는 말이 나오면 더하기 계산해요. 그리고 아까부터 강조하고 있는 뭐야? 분류의 기준. 야, 어떤 기준하에 분류가 되었으니 이런 경우 따져야 돼, 이런 경우 따져야 돼, 이런 경우 따져야 돼라는 말이잖아. 그럼 별도의 사건들이니까 마지막 정답은 다 뭐 해야 돼? 더해야지. 맞지? 어떤 기준하에 분류가 됐으면 그 기준하에 분류가 된 놈들은 별도의 사건들이니까 뭐 하는 거야? 더하기 계산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회 법칙을 계산하는 대표 예제가 대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망 문제인 거예요. 맞나요? 선생님 요거 지울 겁니다. 자, 그럼 도로망 문제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할까? 대표 도로망을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고. 예를 들어 도로망이 뭐 가로 하나, 둘, 셋 요 정도 할게요.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선생님 선분을 그었어요. 됐어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 라고 만약 물었다. 그러면 사실상은 합의 법칙에 근거했다 그랬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거 111111 이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경로가 요렇게 오는 거 한 가지, 요렇게 오는 거 한 가지라서 2가지. 둘을 더했다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게 2가지였으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오는 게 2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라서 합쳐서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보이는 숫자들을 뭐 해가는 거야? 더해간다. 그래서 도로망이 합의 법칙의 대표 유형인 거야. 그런데 하필 얘는 좀 일관성이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이렇게 생겨먹은 거 6번. 맞죠? 세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생겨먹은 거 몇 개? 4개.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가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10개를 배열할 건데 4개, 6개가 똑같아. 그럼 그놈의 배열수만큼 겹쳐지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거 왜 나누는 거지? 중학교 때 너네 예를 들어 5명의 사람이 있었어. 근데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아봐. 그러면 반장 될 수 있는 가지수 5가지. 부반장 될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이렇게 쓰죠. 근데 만약에 대표 2명을 뽑아봐 이러면 5 곱하기 4로 끝나지 않죠. 나누기 뭐 했어요? 2하죠. 근데 사실은 2가 아니라 2 곱하기 1이야 얘들아. 왜? 대표 2명을 뽑았을 때 그 2명을 배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지? 2가지인 거잖아. 2, 1이라서 그거만큼 겹쳐지니까 그놈의 배열수를 뭐 한 거야? 나눈 거야. 그럼 대표가 만약에 3명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을 거 아니니? 맞지? 첫 번째 대표 될 수 있는 거 5가지, 두 번째 대표 4가지, 세 번째 대표 3가지. 그런데 겹치는 만큼 뭐 해야 돼? 나눠야 되는데 겹치는 게 3가지가 아니고 3명을 배열하는 가지수. 맞죠? 3명을 배열하는 가지수 3패. 3, 2, 1만큼 겹쳐지는 거라고. 이해했어? 안 했어?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놈을 배열할 건데 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야. 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야. 그럼 6개, 4개를 배열하는 6팩, 4팩만큼 겹쳐지니까 그 놈으로 뭐 한다? 나눈다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풀 수 있는 거죠. 정리돼요? 안 돼요? 그럼 이번에 이건 이해했으니까 지우고요. 그럼 이번에 요쯤에 선생님이 한 요쯤에 P라는 지점을 찍고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A부터 P까지 가려면 요거 봐봐. 가로 2개 뭐야? 세로 2개. 그 다음 P에서 B까지 가려면 가로 4개, 세로 2개지. 맞지? 그러면 A부터 P까지는 가로 2개, 세로 2개. 전체 4개를 배열할 건데 2개가 똑같아. 나누기 2팩, 2팩. 맞지요? 곱하기. P에서 B까지 갈 때는 가로 4개, 세로 2개, 6개를 배열할 건데 4개, 2개가 똑같아. 4팩, 2팩. 됐어요? 마지막. 얘가 1번, 얘가 2번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3번은 A에서 B로 갈 건데 P는 절대로 거치지 말고 가라 이랬어요. P를 거치지 않도록 이래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지금 1번의 경우, 전체 경우에서 거치는 경우를 구해서 뭐 하는 거야? 빼는 거니까 1번에서 2번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네? 아주 중요한 것도 여사건. 맞죠? 여사건이 뭐야? 반대되는 경우로 푸는 거지. 중학교 때는 언제 여사건의 의미를 줬는 줄 알아? 적어도 최소 하나는 짝수여야 돼. 그러면 하나가 짝수일 때, 2개가 짝수일 때, 3개가 짝수일 때 이거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전체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 짝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걸 구해서 뭐 했어요? 뺐죠. 그러니까 이 적어도나 최소의 의미는 대놓고 여사건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힌트인 거야. 근데 고등학교 경우에서 문제를 푸는데 대놓고 여사건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에 없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해석해 주는 거라고. 적어도라는 말은 없어도, 최소라는 말은 없어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반드시 또는 부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가 뭐야? 거치도록이 아니라 거치지 않도록. 이해가 되죠? 그 말이 나오면 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거치지 않도록 그랬잖아. 근데 거치는 경우를 구해서 뭐 해야 돼? 빼야 돼. 그게 여사건이지. 맞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라. 정사각형이 아닌 부정의 의미 들어갔지. 근데 반대로 전체 사각형에서 정사각형 개수를 구해서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죠. 내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많이 여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반드시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아 이거 여사건 써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런 걸 메모해 놓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어쨌든 A에서 B를 가는데 P를 거치지 않도록 해라 그랬으면 P를 거치는 경우를 구해서 뭐 한다? 뺀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뺀 거죠.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되게 복합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로망 문제는 대표적인 뭐야? 합의 법칙에 근거한 문제인데 합의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경우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풀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뿐인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지금 너희들한테 풀으라고 했던 77번 문제는 어떨까? 77번. 자, 77번 문제를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사각형이 요렇게 여기 또 이렇게 몇 칸이야? 여기 하나 더 있고 3칸이고 여긴 4칸이고 여기도 4칸이죠. 됐나요? 대충 그렸어요? 그런 다음 A라는 위치는 여기 있고요. B라는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게요. C와 D라는 지점을 지나면 안 된다 그래요. C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C예요. D 어디 있어요? 여기가 D예요. 여기는 거치면 안 된대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거를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니? 어렵겠지. 너네가 생각해도 어렵겠지? 그러면 매번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닌 거야. 도로망의 원칙은 나오게 된 계기는 누구니까? 합의 법칙이니까. 맞지? 1111로 푸는 거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 뭐일 수 있다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아 선생님 이거 무식하게 일일이 다 따지는 거 아니야? 아니 더 빠를걸? 해본다. 자 먼저 얘를 거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이쪽 도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도로 필요 없다는 얘기죠? 못 가니까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일로 갈 일은 없으니까 얘도 지워버리면 되죠?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여기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사각형이랑 요 사각형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여기요. D를 못 거쳐요. 그럼 이런 경로 쓸 수 있어? 못 쓰지. 이거 지우란 얘기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서도 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얘도 지우란 소리예요. 되셨어요? 그럼 결국엔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여기도 당연히 못 쓰겠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요만큼. 됐니 안 됐니?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을 지금부터 합의 법칙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나 봐요? 일로 가는 거 하나, 일로 가는 거 하나, 하나, 하나. 됐지? 그럼 여기 오는 건 2개 더해서니까 2가지, 여기까지 오는 거 2가지, 여기 하나, 이렇게 합치면 여기 3가지. 됐지요? 그럼 요렇게 합치면 여기 오는 건 몇 가지? 4가지. 됐지? 그럼 여기에서 일로 오는 건 더할 게 없잖아. 더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4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더할 게 없잖아. 4가지, 4가지. 됐죠? 그럼 2를 더하면 여기는 격자점 이렇게 만나는 데는 8가지. 8에서 4를 더했으니까 12가지. 됐죠? 여기도 일직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12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12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12가지란 소린 거죠? 2개 합치면 B는 뭐야? 24가지. 이게 최종 정답. 111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 안 쉬워? 쉽지. 하나 더 해볼게. 책에 없는 거. 실제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똑같은 크기의 원을 8개를 그려요. 대충 그렸습니다. 점을 찍을게요. 됐어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사실 점이 찍혔을 때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경로를 이게 곡선으로 내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나 지금부터 직선 경로로 바꾼다. 선분과 선분들을 다 연결해. 다 됐지? 됐지?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삐죽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굳이 갈 필요가 있어? 없지. 그럼 이거 필요 없네? 맞아?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 갈 필요 있어? 없지. 그럼 결국에 직사각형 3개를 이렇게 뉘어놓은 거 3개 보이지? 3개. 맞아요? 이것도 요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 111이 더 쉬워요. 1, 1, 1, 1. 됐죠? 더하면 여기 얼마? 불러 이제. 2, 그 다음 3, 그 다음 4. 더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4. 여기 더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2. 2개 더하면 5. 2개 더하면 9. 2개 더하면 13. 더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13. 더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5. 2개 더하면 14. 2개 더하면 27. 2개 더하면 40까지. 최종 정답. 이게 4점짜리 문제였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도로망 문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원래 일관성이 있다면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해되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 문제처럼. 같은 것이 포함된 상태에서 일렬 배열은 그 같은 것의 배열수만큼 겹쳐질 거니까 2개가 똑같으면 2개를 배열하는 게 뭐야? 2패. 3개가 똑같다 그러면 3개를 배열하는 거 뭐야? 3패. 그거만큼 겹쳐질 거라 그 놈으로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 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맞지? 하지만 모양이 좀 특이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111로 푸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근데 내신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해는 되죠? 이런 배경 지식을 잘 보란 얘기입니다. 정리가 되죠? 78번. 자, 78번 문제를 보니까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또 하나가 주어지고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니 A라는 점에서 여기가 A, G라는 점까지 갈 거래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가래요? 모서리 3개와 대각선 하나를 거쳐서 가야 된다. 그러면 모서리 3개, 대각선 하나. 그럼 어떻게 쓸 거야? 모서리, 대각선 이럴 수도 있고 대모 이럴 수도 있고 대 모모 이럴 수도 있고 대 모모모 이럴 수도 있네. 그게 분류의 기준이지. 맞지? 대각선만 하나니까 나 지금부터 모서리를 거쳐서 대각선. 그래서 G까지 갈 수도 있다. 또는 대, 모 이럴 수도 있다. 나도 귀찮아. 대, 모 이럴 수도 있다. 마지막 대, 모. 됐죠? 분류의 기준 나왔으니 하나 꼼꼼하게 써야 되는 거 맞죠?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A에서 모서리를 거칠 건데 A에서 갈 수 있는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몇 개죠? 3가지. 맞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볼게요. 여기로 갔다고 합시다. 그래야 두 번째를 셀 거 아니에요. 맞죠? 연달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 곱하기 쓰면 되는 거고요. 됐지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모서리로 갈 거야. 그럼 모서리 어디야? 여기서 갈 수 있는 모서리는 1번, 2번, 3번인데 문제에서 되돌아가는 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 둘, 몇 가지인 거죠? 2가지. 또 연달아니까 곱하기 썼어요. 그러면 이 2가지 중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1로 갔다고 해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가서 모서리 하나, 대각선 하나를 거쳐서 G로 가야 되는 거지? 맞니 안 맞니?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모서리는 얘 아니면 얘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직방으로 G에 도착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죠. 몇 가지? 1가지. 이해했지? 그 다음 1로 갔어. 그럼 대각선으로 G까지 가는 거 역시 몇 가지? 1가지. 끝났네요. 이해했어 안 했어? 가지수가. 이런 방식으로 세는 거야. 그럼 밑에 거 이제 너네가 대답하면서 해보는 거야. 첫 번째 모서리.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여전히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도 그대로 모서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 놓고 여기에서 갈 수 있는 모서리 몇 가지? 2가지.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라고 해볼게. 똑같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대각선 모서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대각선은 뒷면의 대각선과 옆면의 대각선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이해돼 안 돼? 뒷면의 대각선, 이 옆면의 대각선 몇 가지? 두 가지. 그러고 나면 모서리 하나, 여기로 왔다.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한 가지. 끝났죠? 됐어요? 또 해요. 처음 거 모서리는 무조건 세 가지인 거 알겠고요. 자, 이번에 내가 빨간 색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서리를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지점에 도착해서 어디를 갈 거야, 이제? 대각선이죠.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여긴 안 되죠. 직방으로 G에 도착하니까. 이해했니? 그럼 대각선 몇 가지? 두 가지. 이게 곱하기를 자꾸. 됐니?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여기서 갈 수 있는 대각선은 여기였다고 한번 해보자. 여기였다고 해봐. 그럼 여기에서 모서리로 G까지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모서리는 몇 개예요? 하나, 둘. 그렇지. 곱하기 2. 그 다음에는 한 가지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대각선입니다. 여기서 갈 수 있는 대각선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옆면, 셋. 몇 가지죠? 세 가지요. 여전히 세 가지예요. 맞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골라봅시다. 뭐라고 할까? 파란색. 지금 어차피 쓴 김에 얘라고 하자. 이렇게 대각선 갔어. 그럼 대각선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서리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모서리는 얘는 안 되니까 앞으로 오거나 옆으로 가거나 몇 가지? 두 가지. 됐지? 그럼 앞으로 오는 거라고 결정해놓고 또 시작해요. 여기서요. 그럼 여기서 또 모서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일로 가는 건 돼, 안 돼? 안 되지. A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모서리도 뭐야? 한 가지.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1. 끝났죠. 이거 싹 다 뭐 하시면? 더하시면 정답. 이해했지? 천천히 해보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80번 보겠습니다. 자, 80번도 필요한 배경 지식을 얘기할 테니까 잘 봐요. 내가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 해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야. 근데 내가 문제풀이하는 걸 잘 봐봐. 내가 어떻게 해? 이 문제 하나만 풀이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써먹을 수 있게끔 내가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지금. 맞지? 너네 수형도라는 말 들어봤니? 이게 뭐냐면 동전을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동전 3개를 던졌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그럼 당연히 지금은 동전 하나당 2가지고 3개 던졌으니까 2의 세제곱 8가지 하고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나올 때 뒷면 나올 때 두 번째 동전 너는 앞면 나왔지만 너 앞면 뒷면일 때 여기도 또 앞면 뒷면일 때 맞아 안 맞아? 또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앞면 뒷면 또 앞면 뒷면 또 앞면 뒷면 또 앞면 뒷면 1에서 8가지 맞아요? 이렇게 일일이 따지는 방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형도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자, 이 문제 수형도로 풀어보면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라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자기 스스로 수형도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못 푸는 거 아니니? 맞잖아. 내가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 그럼 틀리는 거잖아. 보통 색칠하는 문제를 푸는데요, 얘들아. 지금 이 문제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고 있나?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내부에 한 점을 찍어놨고 대각선 연결하고 대각선 연결하고 대각선으로 연결했는데 수선의 발 같이 생겼어. 이렇게 놓고 또 수선의 발. 이렇게 영역을 나눠놨죠? 6개의 영역을. 그리고 이 6개의 영역에 3가지의 색깔, 노랑, 파랑, 빨강을 색칠할 거다. 이웃하는 영역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 너네가 이미 자주 알고 있는 조건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3가지 색깔을 노랑, 파랑, 빨강인데 쓰기 귀찮으니까 선생님 지금 A, B, C라고 할게요. 그 다음 영역에 번호 붙입니다. 그냥 1, 2, 3, 4, 5, 6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 2, 3, 4, 5, 6에 지금부터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써라. 그럼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풀까? 1번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이거 쓰면 안 돼. 나 이거 지울 거야. 이렇게 안 풀 거거든. 보통 너네가 이렇게 풀 거라는 거지. 1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3가지. 그럼 2번은 얘가 칠한 거 빼고 몇 가지? 2가지.
3번도 2번에 칠한 거 빼고 2가지, 4번도 2가지, 5번도 2가지 하다가 6번에서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 왜? 6번에는 5번, 1번에 만약에 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2가지겠죠. 얘네들이 다른 색깔이면 얘는 뭐야? 1가지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6번에서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방법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지금부터 보통 너네가 이렇게 영역을 내가 똑같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색칠해봐 이러면 여기 3가지, 여기 빼고 여기 2가지, 여기는 여기 빼고 2가지, 여기는 여기 빼고 2가지 이러면 곱하기 계산하면 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야 된다. 바로 직전 것만 보고 내가 결정나. 나만 보고 여기에 칠해져 있는 것만 보고 그 다음 게 결정나. 또 이것만 보고 그 다음 게 결정나. 그러면 곱하기 계산해도 돼. 이해돼요? 직전 것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면 무슨 계산해도 된다고? 곱하기 계산해도 돼. 그런데 직전 거를 보고 나를 결정했어. 그 다음 걸 결정할 때 그 앞에 거랑 이거랑 보고 나를 또 결정해야 돼. 세 번째 걸 결정할 때 1번, 2번을 보고 3번을 결정해야 되고 4번을 결정할 때 1, 2, 3을 다 보고 4번을 결정해야 돼. 이런 경우. 또는 직전 거를 보고 나를 결정하고 얘를 보고 나를 결정하고 얘를 보고 나를 결정하고 얘를 보고 마지막 걸 결정하려고 할 때는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 지금처럼. 맞아요? 쭉 보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처음을 다시 신경 써야 돼. 이런 경우. 이해하셨어요? 연달아 나한테 영향을 준다. 그럼 뭘로 푼다? 수형도. 내가 지금 얘기했다. 수형도를 언제 쓰는 게 좋겠냐. 이거 책에 안 나오잖아. 얘들아, 요럴 때 수형도를 이용하여 푼다. 이런 거 나온 문제집 봤어? 없어. 이런 걸 메모해야지. 그냥 감상하면 안 되는 거야. 수형도는 직전 거에만 영향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쵸? 연달아 영향이란 얘기예요. 연달아 영향. 이해되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던가 각자의 언어들로 정리를 하시라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뭘로 푸는 거다? 수형도. 이해되죠? 앞에 있는 놈들이 다 나한테 영향을 준다던가 바로 직전 것만 나한테 영향을 주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다시 처음에 신경 써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일 때 수형도로 푼다.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자기 거에 매칭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 있었어. 예를 들어 학생 4사람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다. 우산이 있었는데 우산이 있었는데 학생 4명이 뭐 이제 가방이랑 우산을 놓고 놀고 있었대. 이제 집에 가자 이랬는데 자기 우산을 가져간 사람이 2사람 뿐일 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거를 못 갖고 간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이런 거 할 때 뭐 하는 거야? 수용도 하는 거야. 사무원 4사람이 있었다. 사무원 4사람이 업무를 보고 검토를 하려고 한다. 검토할 때는 서로가 서로 걸 바꿔서 해야 된대. 자기가 업무 본 거 자기가 검토하지 않고 바꿔서 해야 된대. 그러면 자기가 자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 이럴 때도 다 뭐 하는 거야? 수용도. 내 말 이해됐지? 정리됐어 안 됐어? 이걸 되뇌어봐. 수형도 언제 쓰지?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고 이거 수형도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정리됐죠? 자, 어쨌든 결론. 이 문제는 뭘로 푸는 게 맞다? 지금부터 수형도로 푸는 게 맞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처음에 1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3가지인 거 맞아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수형도로 풀어야 되니까 일단 A라고 지정하고 시작해 볼게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 A가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당연히 B 아니면 C인데 일단 B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번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고 2번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니까 맞지? 이거만큼 반복될 거라 지금 맨 앞에 A 쓰고 그 다음에 B를 확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내 말 이해가 되죠? 처음에 A가 오고 근데 A 올 때 B가 올 때 C가 올 때가 있으니까 3번 겹쳐질 거니까 곱하기 3 할 거라고. 그 다음 여기 A가 왔으면 그 다음에 B 아니면 C인데 B가 왔다고 하고 풀면 그만큼 겹쳐질 거니까 곱하기 2만 나중에 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리고 A, B 확정하고 지금부터 시작. 준비됐어?
자, 그러면 3번 영역에는 누가 오겠어요? A 아니면 누구야? C겠지. 됐지? 그 다음 4번에는 A가 왔으니까 누구야? B 아니면 C겠죠. 여기는 C니까 A 아니면 B일 거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수영대로 푸는 게. 수영대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려운 거지, 수영대로 막상 들이대서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따지는 거니까. 그 다음 5번은 B가 왔으니까 누구야? A하고 C. C가 왔으니까 누구야? A하고 B. A가 왔으니까 누구야? B하고 C. B가 왔으니까 누구야? A하고 C. 됐죠? 그 다음 마지막은 여기에 A를 썼으니 6번은 절대로 누가 못 온다? A가 못 온다. 아, 6번에는 A가 올 수 없어요. 그러면 A 다음에 여기는 B, C. 맞지? C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A, B였는데 A는 못 오니까 B만 가능하겠지. 됐지요? 그 다음 A가 왔으니까 B, C. B가 왔으니까 A, C지만 C밖에 안 되겠지. 그 다음 B가 왔으니까 역시 C밖에 안 되겠지. C가 왔으니까 A, B인데 B밖에 안 되겠지. 느낌 오지 지금? A가 왔으니까 B, C. C가 왔으니까 누구야? B밖에 안 되겠지. 됐나요? 그럼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문제 조건을 한 번만 더 확인합니다. 문제에서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에 세 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 그럼 내가 지금 A, B로 시작했잖니? 여기 봐봐. A, B로 시작했잖니? 근데 세 번째 C를 칠했다면 여긴 세 가지 색깔을 다 사용했으니까 이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A, B로 시작했는데 여기 다시 A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A, B, A, B, A, B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메뉴 거 봐봐. A, B, A, B, A, B.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부분은 제거. 그럼 요만큼을 세라는 거 맞죠?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10가지. 이해됐지? 그럼 최종 정답은 60가지입니다. 이해했어요? 언제 수영도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중요한 거다. 나머지는 연습해야죠. 이해하셨죠? 자, 81번 문제를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할 거예요. 사실 시험에 또 나온다, 뭐 시험에 나온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문항은 아니죠. 완전 킬러 문항이니까. 맞아요? 경우의 수 중에서도 아주 킬러 문항이니까 따질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아예 그럼 뭐 나와도 상관없지 하고 빼버리지 말고 지구력을 가지고 따지고 드는 습관들이 자꾸 해야 머리도 열리고 다른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맞지? 나도 귀찮아.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하나하나 굳이 다 따져주는 게 한 2가지만 따져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따져봐. 그럼 할 놈만 하겠지. 근데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나도 지금 꼼꼼하게 다 해줄 거니까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문제에서 교내 수학경시 대회에 A학급 3명, B학급 3명, C학급 2명이 참가했다. 이때 그림과 같이 두 분단, 4줄의 좌석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8명의 학생을 배열한다. 문제 읽으라고. 같은 줄에 바로 옆에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도록 한다. 앞뒤 옆에는 같은 학급의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인 거죠. 같은 분단에 바로 앞뒤에 같은 학생이 앉으면 안 된다. 같은 학급 학생이 앉으면 안 된다. 가나 조건이 그 말인 거잖아.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같은 학급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정할 경우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자리에 배정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지금 우리 조건 상황만 판단하는 거야. 지금 이건 쓰고 지울 겁니다. 분단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딱 1, 2분단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4명을 앉힐 건데 A가 3명이 있고 B학급 학생이 3명이 있고 C학급 학생이 지금 2명이 있는 상태였다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배열을 할 때 만약에 같은 학급이 같은 분단에 들어가면 그럼 최대 3명이 다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절대 안 되겠지. 왜냐면 앞뒤 양 옆에는 같은 학급이 못 앉으니까. 그러면 한 분단에 같은 학급의 학생 수가 들어가도 최대 몇 명이에요? 2명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내가 만약 A, BB라고 해볼게요. 그럼 BB를 여기다 배열했어. 그럼 이런 거밖에 안 되겠지. 또는
BA, BA 이거밖에 안 되겠지? 맞니? 근데 이때 잘 생각해봐. BB라고는 썼지만 그 B, B가 같은 사람이야? 아니잖아. 예를 들어 B1, B2, B3 이럴 수 있잖아. 학급 번호가 1번, 2번, 3번. 그러면 여기에 B1이 오고 여기 B2가 올 때, 여기에 B2가 오고 여기 B1이 올 때 몇 가지? 2가지라고 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선 그거 하지 말래. 왜 하지 말래? 무조건 학급 번호가 작은 사람을 교탁에 가깝게 배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죠? 지금 조건 상황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학급의 학생 수를 같은 분단에 배치할 때는 원래는 걔네들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 원래 계산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선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해됐죠? 그러면 다른 학급에 하는 사람은 다른 학급. 여기에 지금 A가 2명이 들어갔어. 그럼 이쪽에는 A가 단독으로 들어갔죠. A가 여기 앉을지 여기는 아니겠구나. 여기 아니면 여기 A가 앉을 거 아니야? 그러면 A라는 학생이 한 명이 들어갈 텐데 문제는 여기에 1번 학생이 올 때, 2번 학생이 올 때, 3번 학생이 올 때가 서로 다른 사건이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배치도 안에서 여기에 국희가 앉아있는 거랑 영수가 앉아있는 거랑 철수가 앉아있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이해되죠? 즉 단독으로 있을 때는 여기다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3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줄에 있는 거는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조건 상황 이해됐죠? 조건이 이해가 돼야 따지죠. 그럼 지금부터 조건에 맞춰서 배열이 들어가요. 엄밀하게는 1, 2, 3인 거예요. 알았죠? 엄밀하게는. 그 다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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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C, C가 있어요. 그럼 누구부터 배열하는 게 좋겠어요? C부터겠죠. C만 2명이잖아. 맞지? 얘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그러면 한 분단에는 같은 학급의 학생 수가 최대 2명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얘네들이 같은 학급의 같은 분단에 들어가는 경우와 서로 다른 분단에 들어가는 경우로 또 나뉘어지겠죠. 따질 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1번 C를 같은 학급에 같은 학급이래 자꾸. 같은 분단에 배치할 때. 됐나요? 해볼게요. 그림을 간소화시켜서 선생님 지금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요. 같은 줄에다가 C를 넣을 거야. 그러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여기. 맞잖아. 맞지? 같은 분단에 C를 배치해야 되는 거니까 연달아 안 되니까 띄워 앉히려면 이런 경우지. 또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세 줄을 쓰고 이번에는 C, C 이런 경우. 맞아요? 또야. 이렇게 또 세 줄을 쓰고 이번에는 요렇게 앉힐 때. 선생님 이 분단은 나중에 곱하기 2 하면 되지. 맞지? 자, 그럼 이 경우부터 시작해요. 준비됐어요? 요거 이때 CC는 곱하기 2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배치 바뀔 필요가 없다고요. 신경 안 쓰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A가 들어올 수도 있고 A, B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니?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럼 그걸 넣어보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여기부터 어차피 2명이라는 거니까 A, B, A, B 이거나 또는 B, A, B, A 이거나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죠? 2가지 경우가 있죠. 자, 이 2가지 경우를 따질 건데 요거 가려놓고 첫 번째부터 잘 봐. 여기에 지금 A 2명, B 2명이 들어갔으니 결국에 남은 사람은 A 1명, B 1명이죠. A 1명, B 1명을 지금 빈칸에다 넣어줘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A 1명, B 1명을 여기다 넣을 건데 여기다 A, B를 넣었다? 되겠어요? 안 되죠. 왜요? 여긴 되는데 BB라서 안 되잖아요. 또 바꿔서 내가 여기다 B를 쓰고 여기다 A를 썼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BB라서요. 그럼 이 경우 탈락이네요? 그럼 이런 경우라고 해서 뭐 달라요? AA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AB를 쓰나 BA를 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만족하는 게 있다 없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한 칸 간격으로 띄워져 있는 경우는 어차피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경우도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얘도 똑같을 거 아니니? 위치만 바뀌었지. 그럼 이제 얘도 여기다 또 써. A, B, A, B 이럴 수도 있고 B, A, B, A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얘부터 한번 생각해 봐. A, B, A, B니까 이쪽에 남은 건 A, B밖에 없죠? A, B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BA니까 여기다 A 넣고 여기다 B 넣으면 되겠네. 몇 가지? 한 가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거예요. A, B예요. 그럼 얘가 위치 바뀌어서 B, A 또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이 상황, C가 같은 분단에 놓여지는 상황은 만족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란 소리죠? 두 가지란 소리네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지금 이럴 때 한 가지 나오고 이럴 때 한 가지 나오고 몇 가지 나왔다고? 두 가지 나왔다고. 자, 문제는 이러고만 끝나면 안 된다.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앞에다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A 단독, 여기 B 단독이잖아. 맞지? 단독이잖아. 그러면 여기 A 1번이 올 때, 2번이 올 때, 3번이 올 때 다른 경우인 거야. B 1번이 올 때, 2번이 올 때, 3번이 올 때 다른 경우인 거야. 그래서 A가 단독인 거, A 단독인 거,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세 가지. 맞죠? B라는 놈한테 올 수 있는 사람 수가 또 몇 가지? 세 가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까지가 C가 같은 분단에 놓여지는 경우의 수죠. 정리됐죠? 두 번째 이제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C가 서로 다른 분단에 있을 때 할 거예요. 자, 그럼 또 그림 그려. 할 게 많지. 자, 여기에 C가 왔어요. 다른 분단에 있어야 되니까. 옆에는 못 오니까. C가 어디 올 수 있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지. 벌써 C를 맨 앞에 여기다 확정하는 순간 이 경우에서 따져봐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나 따져봐야 돼? 세 가지 경우나 따져봐야 돼. 그래서 나는 그걸 C1, C2 그냥 C3이라고 할게. 세 가지 경우를 따질 거다 이거야. C1이 오고 C2가 오고 C3이 오고 이 말이 아니라 알았지? 요런 경우 따져보고 요런 경우 따져보고 요런 경우 따져볼 거야 라는 말이야. 그 다음 또 해요. 이번엔 C가 여기 왔어. 그러면 이제 어디? 여기 올 때랑 여기 올 때랑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C4, C5. 됐죠? 또 해요. 서로 다른 분단하는 거예요, 지금. C가 여기로 확정돼 있어. 그럼 이쪽에서 올 수 있는 건 뭐야? C, U. 이해됐지? 선생님 위에는 왜 안 하는데? 겹칠 거 아니야, 이쪽에서 한 거랑. 그러니까 위로 더 이상 하지 않고 아래로만 내려오는 거야, 정확히 분류해서. 그럼 지금부터 C가 다른 분단에 오는 것만 몇 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된다? 6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지금부터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봐요. 집중해서 잘 보면 하나, 두 개 따지는 걸 명확하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 지구력을 해보면 돼요. 선생님 요거 일단 지워놓고 여기부터 따져볼 거니까 요렇게 시작한다? 됐어? 자, 이렇게 왔을 때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에 A가 올 수도 있고 뭐지? B가 올 수도 있지. 근데 이걸 두 개를 다 할 필요는 없지. 그냥 일단 A라고 확정하고 나중에 곱하기 뭐 해주면 돼? 2 해주면 되지. 까먹을까봐 여기다 2라고 크게 써놓게. 이해됐지? 크게 써놓게. 이거는 여기 A 올 때 B가 올 때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A라고 일단 확정해놓고 여기도 A라고 확정해놓고. 이해되죠? 그럼 다 두 가지씩 겹쳐질 거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다 올 수 있는 걸 생각해 볼까요? 올 수 있는 거. 노란 색깔 들었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A 아니면 B, B 아니면 A겠죠? 내가 여기에 A가 올 때, B가 올 때, 그 다음 B가 오고 A가 올 때 몇 번 따져봐야 돼요? 2번 따져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여기부터 볼게. 요 가리고 여기부터 볼 거야. A 2명, B 1명이지. 그러면 여기다 배치해야 되는 사람은 몇 명 남았어? B 2명, A 1명 남았지. B 2명, A 1명 남았으니까 B 2명을 연달아 놓을 수는 없으니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A가 와야 오는 거밖에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딱 쓰는 순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겠죠? AA니까. 그럼 탈락. 됐어? 탈락. 이거 탈락. 지우고. 이번엔 BA가 왔어. 그러면 AAB니까 여전히 여기에다 써야 되는 건 BBA지. 맞지? 그럼 또 여기다 BA 이거 말고 없겠지? 그리고 확인. 괜찮지? 몇 가지? 한 가지. C1에 놓여져 있을 때 만족하는 게 몇 가지였다는 거예요? 한 가지였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또 지워요.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지워가면서 할 거야, 이제. 그래서 잘 봐야 된다고, 놓치면. 자, 이제 C1은 끝났고 이번에 C2, 여기 올 때 몇 가지 나오나 봅시다. 자, C2를 여기로 확정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쓸 수 있는 걸 볼까요? 여기가 A였기 때문에 여긴 절대로 A가 못 오잖아요. 그러면 B로 확정 났죠? 맞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요?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2번 따져봐야 되겠지. 자, 요거부터 따져봐요.
그럼 여전히 A, A, B를 썼어. A, A, B. 그럼 이쪽에는 BBA여야지. BBA. BBA를 써보면 여기 B, 여기 B, 여기 A밖에 안 되는데 연달아니까 돼, 안 돼? 안 돼. 탈락. 이거 지우겠지? 됐죠? 그 다음 여기에 B가 왔어요. 보세요. A, B, B죠. A, B, B니까 이쪽에 쓸 수 있는 건 A, A, B지. A, A, B니까 A, A, B 이렇게 써야겠지. 그리고 확인. 어때? 되네? 맞니? 그러니까 여기도 C2를 만족하는 것도 몇 가지 경우? 한 가지밖에 없네요. 괜찮죠? 한 번 따지기 시작하면 계속 비슷해요, 이제. 자, 이제 C2는 끝났고 또 이번에 C3. 요때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또 해요. A가 왔으니까 여기는 B밖에 못 오겠네요. 그럼 여기는 올 수 있는 거 누구예요? A밖에 없는 거죠. 여긴 확정이죠. 이거 한 가지만 따져보면 돼요. 한 가지만. 자, A, A, B. 그러니까 이쪽에는 BBA. BBA면 여기가 B, 여기가 P, 여기가 A여야 되는데 벌써 돼? 안 돼? 안 돼. 그럼 C3을 만족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빵 가지. 됐지? 자, 이제 여긴 끝. 이제 여기. C4. 이제 원래 이 정도지면 너네가 알아서 해도 된다고. 근데 내가 지금 다 해주는 거니까 잘 보라고. C4요. 자, C4가 온 상태에서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A가 왔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B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요. A 아니면 B겠죠. 자, A부터 시작. A, B, A. 즉 A 2개, B 하나. 그럼 이쪽에는 B 2개, A 하나죠. 맞아요? B 2개, A 하나를 가지고 맞출 수 있나 하고 보는 거예요. A 옆엔 B밖에 안 돼요. 맞아요? 이제 B 하나, A 하나 남았는데 여기가 A가 여긴 B 쓰고 여기다 뭐 써? A 쓰면 오케이 돼요. 한 가지 나왔죠? 한 가지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B일 때 해봐요. B일 때 한 가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A, B, B니까 이제 A, A, B 남았죠? A, A, B. 근데 여기가 A라서 여긴 B밖에 못 와. 그럼 A, A 남은 걸 이렇게 써야 되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맞죠? 그럼 C4를 만족하는 거 역시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제 거의 다 해가네요. 자, 이번엔 C5를 합니다. C5. 여기 있을 때죠. 됐어요? A, 좌우로는 전부 다 B밖에 못 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 B를 쓰는 건 여기도 자동 뭐예요? A로 확정됐죠. 그럼 이제 따져볼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A, A, B니까 이쪽에 B, B, A밖에 안 되지. B, B, A. 그런데 A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B가 오고 여기에 A가 오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 C5를 만족하는 것도 몇 가지? 한 가지죠.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C6만 남았습니다. 자, C6이 남았어요. A라고 확정되어 있는 곳 옆에, 양옆에 B는 B밖에 못 오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안 돼요? A밖에 안 되죠. 여기도 이거 한 가지만 따지면 이제 끝나는 거야. 다 한 거야, 이제. 자, A, A, B니까 이쪽은 BBA가 와야 돼. BBA. 그럼 여기는 A밖에 못 오고 여기에 B가 왔을 때 맞나? 보니까 괜찮지? C6을 만족하는 것도 몇 가지? 한 가지. 다 풀었어. 그러면 별도의 사건이었으니까 분류를 했던 거잖아? 이렇게 된 거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는 꼭 하기로 했으니까 곱하기 2는 꼭 하기로 했던 거죠? 앞에다가 쓸게. 이 빨간 색깔을 쓸게. 이거는 요 영역에 A 아니면 누구라서? B라서.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알아야 돼. 뭐 해야 돼? 앞에다 이제 누구 해주기로 했어? 단독. 맞죠? 단독. 보면 어디든 있잖아. 어디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그려져 있는 것만 따져볼게. 여기 보면 B, B고 A. A가 여기에 단독인 거죠. 맞아요? 여기도 여기는 어차피 A, A, B, C니까 C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단독이 무조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지. 여기는 A가 단독이고 여기는 B가 단독이잖아. 여기서도 B, B, A니까 이쪽은 A가 단독이고 A, A, B니까 여기선 B가 단독이잖아. 그러면 A하고 B에 대한 단독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그럼 여전히 3 곱하기 뭐예요? 3이겠죠? 세 가지 경우니까. 그 다음 C도 단독이죠. C가 같은 분단이었으면 배열할 필요가 없다고요. 곱하기 2를. 근데 지금 C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C가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2가지. 맞지? 여기는 남아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요거 C. 이해했지? 그럼 여기까지를 다 써준 게 지금 뭐 한 거예요? 같은 분단이 아닌, C가 같은 분단이 아닌 경우에 배열되는 가지수죠. 그럼 얘랑 얘랑은 또 별도의 사건이지?
그럼 둘은 뭐 해주는 거고 이제? 더해주는 거고. 이거 더한 결과에 1분단과 2분단의 위치가 뭐 할 때? 바뀔 때가 남았으니까 곱하기 2. 얘는 1분단, 2분단. 얘네들의 위치가 이렇게 뭐 할 때요? 바뀔 때요. 되셨어요? 그럼 계산해볼까요, 이제? 내가 엄청 자세히 썼잖아요. 자, 이거 9이 18. 더하기. 여기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5가지에 요거 5이 10, 9이 18. 18 곱하기 10이니까 180까지. 생각보다 대단히 식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곱하기 2인 거예요. 그럼 198 곱하기 2니까 정답은 396까지겠죠. 최종 정답. 됐어? 그치, 이건 박수 쳐도 돼. 내가 지금 이렇게 공들여서 하나하나 꼼꼼히 다 했는데 니들은 가라로 막 대충 막 때려 맞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경우 나눠서 꼼꼼하게 한 번은 해본다. 정리되시죠? 여기까지.